올해 2023년도 아마 하반기쯤에 아마 충격적인 이런 일들 계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임대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월의 어느 일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해서 잠깐 쉬는 요 타이밍에 잠깐 나와서 제가 촬영을 하는 목적은요, 2월 중에 보유한 부동산 한 건을 매도를 했고, 두 건은 이렇게 전세 계약을 최근에 이제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그 사이에 이 세 건의 부동산 관련된 매매나 전세 계약 관련돼서 있었던 그 일련의 사례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뭐 얼마에 전세를 했다, 얼마에 이렇게 매도를 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가 대비해서 그전 뭐 2년 정도 최고 전에 시세보다 한 1억 5천 정도 가격을 확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고, 전세 두 건 같은 경우는 한 건은 이제 역전세가 나서 2천만 원 정도 전세가 낮춰진 상태에서 지난번보다 계약을, 한 건은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다행히도 조금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상향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을까.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혹한기, 정말 거래 빙하기, 계속적으로 조정되는 이런 조정 폭락되는 시기에서는 특히 저같이 이제 많은 물건을 보유하신 분들은 전부 다 가지고 할 수 없다. 감당이 가능한 것들만 내가 이렇게 딱 추려서 다 들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를 우리가 꽉 쥐면 어떻습니까? 쭉쭉쭉 옆으로 다 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것들만 놔두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정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억 5천 정도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과감하게 좀 손절하고, 이거 아쉽다, 너무 아깝다 이렇게 했었으면 제가 또 다 가지고 가다가는 모두 다 이렇게 다 그냥 제가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손절하고 매도하고, 추후에 내가 일보 전지를 위한 이게 뭐 조금 반보 후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돼서 대구에 있는 매물도 있고 또 타지역에 있는 매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대구 또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 제가 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제가 또 겪은 사례 중에서 처음으로 겪는 사례를 제가 첫 번째 5가지 중에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하시는 분들 부동산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까지는 제가 임대인에게 이렇게 좀 이런 걸 확인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동산 소장님들이 연락이 한 적이 없는데, 신용도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관련돼서 혹시라도 연체 이력이 있는지, 요즘에 이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요구를 하시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보통 받아 들어오시는데, 은행에서 본인들 문제가 아니고 집주인, 임대인 문제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특약사항에 적자, 주택자 여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뭐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또 전세 보증 사고 요즘에 많기 때문에 관련된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이거 체크를 해서 좀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없냐. 직업, 또 연봉,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세세한 이런 개인적인 신상까지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 정보를 다 드리고 하겠지만, 특히 뭐 전세자금 대출 관련돼서는 제가 은행에 여쭤보시라, 혹시라도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 관련돼서 저의 뭔가 또 다른 뭐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렇게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 요청하셔라 했는데, 집주인이 특별하게 지금 하실 건 없는 것 같고, 이 세입자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거는 다 특이하게 넣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의 제가 또 처음으로 느낀 것은 이 한 부동산 소장님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20년 넘게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그 아파트 주변에 오래된 이제 메인 부동산 소장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 우리가 쓰죠. 계약서 쓰면 보통 이제 10% 보통 이게 계약금을 받고, 잔금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잔금할 때 잔금 치르고 이사를 들어오고, 저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소장님께 보통 이제 부동산 수수료 복비를 드리는데, 임차인이 먼저 이제 예비 임차인이 나가시고 제가 딱 앉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시면서 사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나 정말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다, 나 이런 적이 IMF 때도 내가 그때 운영을 했었고 국제금융위기 뭐 엄청나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적 처음이다, 지금 나 월세를 못 내고 있다, 나도 좀 먹고 삽시다. 그럼 어떻게 뭐 해드려야 됩니까? 먼저 선으로 이 부동산 수수료를 다 줄 수 없냐 하길래, 소장님 이거 아직 계약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얼어질 수도 있고 잔금도 안 냈는데,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 14년 넘게 투자를 했지만 먼저 부동산 복비를 이렇게 주시라고 한 적은 저도 처음인데, 좀 사정 좀 봐달라, 젊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길래 고민을 생각하다가,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반반 양보해서 제가 이런 적은 없는데, 자, 반은 먼저 지급을 해드리고 반은 나중에 잔금할 때 제가 그걸 수수료 드리겠다라고, 너무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동산 소장님들, 실장님들 이제 뭐 월세도 못 낼 지경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정말 피부로 느꼈던 사례. 그리고 이런 너무 전세 사기도 있고, 그냥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수요도 별로 없고, 근데 집주인들
이렇게 막 신상을 요구하거나 신용도를 요구하거나 불안하다, 전세 사기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임차인 세입자분들 쪽에서도 먼저 부동산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하자. 신용도 측면, 뭐 연봉, 뭐 다주택자 여부, 전세 사기 여부 등등해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도 뭐 계속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거기에 충족을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특이하게 넣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변화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도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제가 전세 매매 둘 다 제가 내놨는데 1층 있죠. 보통 우리가 1층 뭐 거의 이제 시세 대비해서 가장 낮은 게 1층인데 1층 가격 제가 나온 그 매물을 대비해서 그거보다도 제가 더 낮게 매도 가격을 제가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요즘에는 실거주자분 위주로 보러 다니시고 제 거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도 이제 실거주자다.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이사를 하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제 매매나 전세 둘 다 내놨는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연락이 오면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겠다.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 통해서 한 번 더 부탁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낮춘 것보다 더 내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걸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나 아니면 손님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걸 빨리 정리하기 낫겠나 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안 그래도 더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분들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가격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더 낮춰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 가져갈 수 없다.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좀 너무 좀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못난이 물건들은 지금 이때 정리를 하더라도 물론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국정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매물들 일부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뭐 하는 상황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 최저가보다 1층 가격보다 더 낮춰서 기준축을 제가 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도를 했다. 실거주자 위주 분들께 매도를 했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죠. 아까 위치가 좋은 구축일지라도 입주가 부족한 지역, 대구 지역이 아니겠죠. 그쪽에는 전세 수요가 여전히 있더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항상 어디를 투자를 한다. 어디를 나중에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이 조금 회복이 되고 뭔가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입지가 좋고 구축이 될지라도 향후에 이런 수요 공급 대비해서 공급이 또 실제적인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에 우리가 반드시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경우 제가 전세금 상향된 지역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다행이다. 구축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찾는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뭐 공실된 지 이제 나가신다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며칠 만에 계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역시 입지의 힘 구축이라 할지라도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핵심 위치에 있는 구축을 항상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맞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요즘에 뭐 거의 뭐 유튜브에서 가장 까는 1순위죠. 여기 뭐 다 끝났다, 폭락했다, 뭐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당연히 전세도 엄청나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신축 전세부터 해서 전세가 계속 내려가고, 수성구도 요즘에 막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바바박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찾는 사람도 없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내년까지 또 많은 또 분들이 예상하시는 거는 25년도 힘들다, 26년도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거 구별로 저는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달서구 쪽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달서구 쪽에는 물량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상황이 있거든요. 또 수성구도 올해가 제일 많지만 내년부터 좀 줄어들고, 내후년부터는 동구나 북구 지역에 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대구가 이제 뭐 큰 위치는 아니죠. 왔다 갔다 뭐 큰 먼 거리도 아니고 다 연동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각 지역별로 조금 구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신축도 보면 위치별로 일부 뭐 몇 달 진행된 이런 단지들 중에서는 전세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빠진 아파트 단지도 제 눈에 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급매된 전세 가격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면 그래도 조금 신축 위주로 정리되면 추후에는 그래도 몇 년이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뭐 구별로 각각 다른 흐름이 발생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24년도는 대구는 투자나 하는 시점으로서는 상당히 거의 뭐 지옥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리는 그 중에서도 정말 내 위치에 들어왔다 내가 가격대 원하는 뭐 4년 전, 5년 전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면 실거주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단지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신축 위주의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쪽에 내가 뭐 들어가서 실거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리 인상이 폭이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도 베이비 스텝으로 올랐지만 거의 상단에 오르는 왔다는 이런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평가들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정책에도 나왔지만 전세 수요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고정형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정부에서도 3월달 중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 정부부터 그랬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다주택자 규제가 조금씩 풀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 풀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주택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던지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세를 내가 또 들어가자 하자니 금리가 또 대출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것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월세가 낫겠다 해서 월세로 많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누적 되다 보면 다주택자들은 줄어들었고 전세도 거의 이제 물량이 지금 막 늘어나는 상황에다가 월세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금리가 고정형 상품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다면 다시 월세로 폭등되었던 월세 이런 수요 대비해서 다시 전세 쪽으로 조금씩 수요가 가면서 수요 대비 입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전세란이 다시 발생될 수도 있을 소지가 있다. 대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서울도 그렇죠. 서울에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입주가 부족한데 올해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사람들은 전세 금리가 떨어지고 고정형 전세 이런 대출 상품이 나오면 다시 월세보다 계산기를 딱딱 눌러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전세 쪽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 다주택자는 줄어든 상태에서 전세 물량이 소진되면서 최저가부터 점점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다시 추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2년 전, 3년 전에 전세가 아니고 전세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매매 가격은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다시 이렇게 매매 전세 갭이 매장 갭이 붙어버리는 이런 상황. 제 친구도 있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요즘에 다시 좀 거래가 살아나네? 전세 조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최저가부터 거래되다가 이제 전세 가격도 좀 올라가는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매도하신 분들도 내놨다가 다시 좀 걷어들이고 최저가부터 매매도 계속적으로 좀 거래가 되네? 완전 최저가의 거래량부터 이거는 좀 지나가지고 작년 말 올해 초 점점점 거래량이 좀 살아나네라는 분위기로 서울에 있는 친구들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대구나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기 하겠지만 말입니다. 올해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제 다시 이제 좀 이 금리에 대한 너무 공포나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각 지역별로 말씀드린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예전 같은 거는 좀 저금리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지역에서는 빠르게 최저가부터 전세가 조금 소진되지 않을까. 그럼 향후에 다주택자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또 향후에 또 입주 자체가 부족한 이런 지역부터는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때 가서는 또 어떤 투자자분들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또 매정갭이 붙었을 때 또 그 지역에 반박자 빨리 또 진입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하시겠지만 어느 한쪽에 우리가 너무 편향돼 가지고 무조건 끝났다. 얘 이제 다 죽어야 됩니다. 10년 안에는 무조건 집 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쪽도 아니고 무조건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무조건 사야 돼. 지금 사도 어쩌고저쩌고 너무 또 이렇게 너무 폭등론자 쪽에도 우리가 너무 편향되면 안 된다. 양측 얘기를 다 들어보고 현명하게 지금 내 상황, 내 현재 경제적 여건, 내가 현재 우리 주택 수 여부, 내가 지금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언제 나는 지금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지만 향후에 좀 매장갭이 붙었을 때 미리 저걸 사두고 내가 나중에 그 전세금을 돌려주든지 내가 나중에 대출을 함으로써 그 집에 가서 실제적인 실거주를 위한 내 집을 미리미리 마련한다는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환경에서 나는 내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가장 인생 일대 가장 좋은 선택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타인들이 절대로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말 이런 그 시기를 잘 잡으셔가지고 좋은 매물 여러분들이 획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